네 번째로 차음지중. 음은 온 우주를 구성하는 만물의 근원이다. 실달성과 허달성이 모두 다음 음에서 나왔습니다. 마고대성과 마고 역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제1장에서 마고는 짐새에서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제2장에서는 마고 역시 차음지중에서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짐새를 우주의 작은 일부분에 속하는 시공간이라고 한다면 음은 온 우주를 구성하는 근원입니다. 따라서 짐새와 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들이 만물의 근원인 소리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음이란 소리인 동시에 물질의 입자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따라서 빛 또한 입자의 파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학에서는 빛이 파동인 동시에 입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결국 소리에서 나왔으므로 만물의 근원은 음이고 음이 우주를 창조하는 힘,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후천시대로 오기 전에 선천시대에서 태어난 마고와 마고대성, 그리고 후천세계의 존재인 허달성과 실달성이 모두 음에서 나왔다는 것은 만물이 또 다른 시공간에서 지구로 왔다는 말이 아니라 만약 음을 조절할 능력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위에서 선천시기의 지구에 오직 판려지음만이 하늘에서 들려왔다고 했는데 이는 변화를 예고하는 말입니다. 판려지음이 있기에 만물이 창조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시위짐새. 시대와 세상을 구분하는 단위로 엄청나게 긴 기간이다. 빙하기와 간빙기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아니라 행성이나 별의 탄생과 소멸에 해당할 정도의 긴 기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작은 단위의 짐새는 지구에 사실상 생명이 탄생되고 소멸된 시간의 단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지구는 그동안 여러 번의 짐새가 반복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번인지는 모르지만 앞선 짐새를 선천이라고 하고 나중 짐새를 후천시대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짐새는 생명체의 존재와 반드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며 기간 역시 일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닌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본질적인 의미의 짐새는 시간과 공간의 단위가 행성이나 그 이상의 태양계를 넘어섭니다. 즉 그동안 지구에도 여러 번의 짐새가 있었다기보다 지구 탄생부터 지금까지 또 언젠가 소멸할 때까지 전체를 한 기간의 짐새 안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본래 의미의 짐새입니다. 려라는 소리의 파동, 즉 판려지음에 의해 우주의 창조의 기운이 작용하여 많은 항성과 행성이 만들어지고 생명이 탄생한 후 시간이 흘러 별들이 소멸해서 한 짐새가 시작되고 끝을 맺습니다. 마고가 어느 짐새의 근원적인 에너지인 판려지음에 의해 태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몇 번의 짐새를 거친 후 마고가 지구에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마고대성은 이전의 짐새에서 왔지만 허달성과 실달성은 현재의 짐새에서 만들어진 행성입니다. 마고의 입장에서는 지구의 짐새를 구분해서 마고가 도착하기 전의 지구, 즉 현재 태양계가 완성되었지만 지구에 아무것도 없던 때까지를 선천, 그 이후를 후천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짐새는 무의 세계가 아니라 유의 세계입니다. 마고가 아무것도 없는 지구에 처음 왔을 때 그녀는 새로운 짐새를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의 짐새와는 다른 짐새를 시작했다는 말은 마고가 살던 어떤 우주가 소멸했기 때문에 그녀가 다른 우주를 택해서 자신의 생명을 이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마고가 이곳으로 오기 전에 단 하나의 짐새, 즉 이전의 짐새만을 거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울 만큼 긴 세월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여러 우주를 여행하며 이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성과 태양계 등의 탄생과 소멸과 관계없이 상황에 따라 이곳저곳을 옮겨 다닌 것을 여러 짐새를 거쳤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마고는 지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9장에서 마고가 천수를 부어서 마고대성을 천수하고 허달성 위로 옮겼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고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마고가 다른 세계로 이동한 것을 의미합니다. 마고가 누구이고 그 정체가 무엇인지 부도지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고의 마는 삼배우시고 고는 시어머니, 고모 등 여자의 통칭이므로 마고는 옷을 만드는 여자를 뜻합니다. 이는 직녀의 상징입니다. 직녀는 우리 별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구의 북극성은 지구의 세차 운동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바뀌는데 직녀성이 지구의 북극성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곰자리인 알파별인 폴라리스가 북극성이지만 앞으로 12,000년이 지나면 다시 직녀성이 북극성이 된다고 합니다. 마고가 직녀성에서 지구로 왔던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이름과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 짐작할 뿐입니다. 6번째로 율려기복. 짐새가 시작되기 이전에 율려가 몇 번 회복하였고 별들은 이미 출현했음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 행성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입니다. 이 중 명왕성은 몇 년 전에 퇴출되었지만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행성들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점토판에서 발견된 수메르 신화에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의 기원과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지만 부도지는 간단히 지구의 짐새가 시작되기 전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이 나타났다고만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짐새는 마고가 오기 전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태양계의 탄생 이전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구가 탄생하기 전에 이미 몇몇의 별들이 먼저 만들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마고가 와서 보니 다른 행성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지구보다 먼저 탄생한 별들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순서는 모르지만 우리 태양계에 지구 외에도 다른 행성들이 있더라는 말로 보입니다. 별의 탄생은 당연히 율려의 작용에 의한 것인데 율려가 여러 번 회복되었다는 것은 별의 탄생과 소멸이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작용의 결과란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의미도 없는 내용입니다. 별들의 탄생과 소멸은 물론이고 모든 만물이 율려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에 지나지 않습니다.